경마는 과학이다. 최첨단 경마 분석 기법 그 총착력은 강타의 데이터 경마입니다. 경마는 과학. 네, 안녕하십니까, 강타쌤입니다. 자, 2025년 12월 12일 금요일 금요경마 경마 방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어저께 연준에서 이제 금리 인하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보고 잔 건 아닌데 중간에 잠이 깼어요. 한 6시 정도에 깨가지고 잠을 좀 설친 것 같아. 그래서 오늘 좀 피곤하네요. 그럼 왜 남이 나라 금리에 이렇게 신경을 쓰는지 참 진짜 주식 투자하기도 힘들죠. 자, 어쨌든 금요경마 전반적으로 봤을 때 배당이 터질 수 있는 경주도 있고, 또 안전빵 경주도 있고, 또 제주경마가 저는 조금 더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부산경마는 비교적 평이한 흐름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경주별로 한번 나서 가지고 한 경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금요경마 승부처부터 공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합니다. 자, 금요경마 승부처입니다. 자, 부산경마 승부처는 4경주와 9경주, 또 제주경마 승부처는 2경주, 5경주, 7경주, 부산경마 승부처는 4경주와 9경주, 제주경마 승부처는 2경주, 5경주, 7경주. 자, 이렇게 선정을 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자, 제주교차 1경주부터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편성에서 가장 이슈를 모을 수 있는 마필은 3번 글로벌 황제라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필들은 사실상 우리가 흔하게 얘기해서 뭐 아니면 도라는 개념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데뷔 후 2번의 경기에서 이렇게 밋밋한 걸음을 보여주다가 지난번에 급상승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이 급상승이라는 부분이 사실상 조정 하강은 불가피한데, 소폭으로 조정을 거칠 것이냐 아니면 급하강을 하면서 대폭 급하강을 할 거냐, 이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마필이거든요. 그런데 지난번 경주 때 보면 선행력의 양상은 밋밋했고, 반대로 추임력의 양상은 대폭 추임력의 급상승을 보여주면서 멋지게 입상에 성공을 했던 마필인데, 여기에서 초점을 맞출 부분은 뭐냐면 취입력, 아직까지는 취입 위주의 마필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 마필이 편성이 느리다 보니까 지난번에 끌어냈던 선행력으로 선입 전개가 가능하고, 취입력 측면에서 급상승을 끌어냈으니까 현재 보유한 능력 측면에서 단연코 우위를 보여주니까 3을 빼기가 힘들다고 볼 수 있지만, 대가리냐고 생각을 하면 대가리는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아니, 이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8번, 5번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한 능력을 갖고 있다가 이 중에서 특별하게 3번이라는 말이 이렇게 급상승을 했어. 그러면 얘는 조정 하강이 불가피하고, 그러면 나머지 마필들은 3번과 같은 급상승을 하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물론 확률 게임이지. 여기서는 전적으로 확률 게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급상승을 할 수 있는 마필이 누구냐를 찾는 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 경주가 상대적으로 3번을 인정할 뿐이지, 3번이 대가리냐고 물어봤을 때는 출전마 중에서 나머지 마필들은 3번과 같은 능력을 직전 경주에 보여주지 못했지만, 나머지 마필들은 급상승을 할 여지를 갖고 있는 반면에 3번은 무조건 조정 하강을 하니까 대가리로 놓고 때리면 안 된다는 개념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3번에 대해서는 약간은 회의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배팅권에 안착을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가자는 가는데 대가리는 아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싶고, 반대로 여기에 또 하나의 인기 많은 8번 세계 왕자라는 마필입니다. 얘는 연속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선취입력 모두 동반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3번과 비교를 해봤을 때 3번이라는 말은 직전 경주 때 급상승을 했지만 얘는 스텝 바이 스텝으로 올라온 마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여건으로 보면 8번이 3번보다 약하지 않다라는 결론을 갖고 있는데 문제는 현재 갖고 있는 능력 자체가 3이 우위를 보여주니까 이거는 사실 3이 세냐 8이 세냐 이렇게 물어보았을 때 3이 더 세다고 얘기하는 것도 틀린 얘기는 아니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어렵죠. 굉장히 어려워. 그러니까 3번, 8번의 능력은 사실상 여기에서 동격의 능력을 갖고 있지만 얘네들이 대가리라고 말을 하기에는 뭔가 2%가 부족하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나마도 3번이 조금 더 우위를 보여줄 수 있으니까 3번 쪽에 손을 들어주고 있는 실정이긴 합니다만 3이 무조건이라는 말을 하기에는 뭔가가 조금 찝찝한 구석이 있기는 하다. 자, 그래서 저는 일단 현금 마필들 중에서는 3번, 8번이 제일 세다고 생각하니까 기본 막권으로 가져가긴 하지만 대가리만큼은 또 다른 능력말을 대가리로 놓고 한번 때려보고 싶다. 자, 그래서 요 마필과 3번이라는 말을 대가리로 인정을 하고 여기에 8번을 안고 가는 전략으로 임해봤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상당히 미지수로 봐줄 수 있는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어려워요. 돈도 안 되는 경주인데 겁나게 어렵다. 자, 여기서는 부산 1경주입니다. 자, 7번 글로벌 프린스입니다. 4번이 선행을 갑니다. 선행은 4가 가는 거예요. 4번 미스틱진이 선행을 가고 종반 뚝심 측면에서는 8번이 가장 취입력 측면에서 우위를 보여주니까 여기에 전진구를 태우는 거예요. 취입만 잘 타니까. 그러니까 4가 선행을 가고 그 다음에 따라볼 수 있는 2번 매전개, 즉 최적 선입이라고 얘기하죠. 그 최적 선입을 할 수 있는 놈이 7번 글로벌 프린스라서 7번이라는 말이 상대적인 충마로 봐줄 수가 있다. 왜? 4번은 선행력은 우수하지만 지구력이 부족한 단점을 갖고 있고 8번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향상된 선행력을 보여줬지만 요번에는 선행력의 하강과 더불어 취입력을 끌어내야 되는 입장이니까 8번은 취입 일변도의 마필로 변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가리가 될 수 없다는 얘기야. 결론적으로는. 그러니까 4번을 예를 들어서 7번이 4번 바로 뒤에 넘어가서 7을 넘어가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 부분이라고. 4가 선행 가죠. 그 다음에 7이 따라 붙는 거고 8은 어차피 취입이라고 얘기를 했어. 취입이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면 7은 이 최적 전개가 가능하고 취입력도 우수하니까 선행력과 취입력을 겸비하고 있는 마편이니까 7번이 상대적인 충만하고 인정을 한다고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7이 4를 빨리 따서 넘어가게 되면 4는 꼬꾸라질 가능성이 있죠. 지구력이 부족한 놈이니까. 그런데 얘가 빠르게 지금 얘도 성장마 단계에 있는 말이니까 선행력 우수만 있고로 능력만 하는 판단이라고 할 것 같으면 4번이 8번한테 뒤지는 말은 아니잖아. 그런데 아직까지는 파워가 부족하니까 7번이 넘어가면 지구력의 부족을 보여줄 수 있으니까 7번, 8번을 우리가 기본으로 가져가고 여기에 한 마리를 4번을 인정할 거냐 얘를 인정할 거냐 이 부분인데 나는 4를 인정을 하지 않았어. 왜? 7이 4를 넘어간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면 요 마필이 누구냐 요거만 물어보는 경주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번 2경주를 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주교차 2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2경주는 오늘 강타쌤의 첫 번째 소주값 승부처입니다. 딱 3마리 갖고 전승식 적중을 기대하는 삼복 단방, 삼상 두 방의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삼복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쉽게 이해가 가지만
삼복 단방의 위력이라는 게 배당의 메리트가 굉장히 있다는 걸 알고 계실 거고, 삼상 두 방이라는 것이 적중만 하면은 그 한 경주로도 당일 경마를 이길 수 있다는 건 여러분들이 삼상과 삼복을 해보셨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런데 왜 삼복 삼상을 왜 안 하느냐? 어렵다는 걸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고, 구멍수를 줄이게 되면 적중하기가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동전경마식으로 외에는 삼상을 적중하기가 어렵다는 인식을 여러분 스스로가 다 갖고 계셔. 거기에 이제 맹점이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동전경마를 하다 보니까 구멍수가 많게 되고 배팅액이 적다 보니까 적중을 하더라도 큰 메리트가 적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삼상이라는 걸 두 방 이내에서 적중을 하게 되면 그 한 경주만 적중을 하더라도 당일 경마를 그 한 경주만으로도 이길 수 있다는 건 여러분들 스스로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거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이 경주에는 충마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게 팔리든 안 팔리든 이 보병권 전력인 충마가 있고, 그 다음에 단통이 존재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얘는 배당마로 팔리고 있어. 그 다음에 또 한 마리가 있어. 또 한 마리가 있는데 요 마필도 보병권 전력인데 이렇게 세 마리를 굉장히 강하게 보고 들어가는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그래서 딱 세 마리만 갖고 해보고 싶은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일단 베이팅권에 꼭 안착을 시켜보고 싶은 마필은 외곽 게이트에 자리 잡고 있는 10번 파워스타라는 마필입니다. 자, 외곽 게이트에 지금 최규호 마방에서 전현준이를 태워놨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마방에서 10번만을 생각을 했을 때 추임력은 그래도 나름 안정적이고 추임력의 우수함을 보여줄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가는 말이야. 내가 봤을 때 마방에서는. 그런데 매번 아쉬움을 주는 거는 선행력의 부족으로 아쉬움을 주다 보니까, 게이트도 10번 게이트니까 이번에는 선행선입형 마필을 잘 타는 현준이를 태워놓은 거야. 야, 일단 앞에만 붙여봐. 뒤는 말이 세가지고 버틸 거야. 현준이한테 작전 지시라는 게 그거밖에 더 있겠어요? 그러니까 취입력은 어느 정도 마방에서는 안정적으로 봐주고 있는데, 그리고 나를 우수하다고 경쟁력이 있다고 보여주는데 선행력이 매번 부족해서 꽝꽝꽝이 돼버리니까, 요번에 어떻게 해서든지 좀 앞에다 좀 붙여보면은 레이스가 아주 느린 경주도 아니니까 충분히 승산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10번은 가져가 볼 수 있는 말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면서 딱 세 마리만 갖고 전승식 적중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부산지 2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이번 경주는 나름 충막감의 마필의 후착에 대혼란이 야기되는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배팅에 축으로 놓고 때리는 마필은 9번 스카일로 지유라는 마필입니다. 자, 이 마필은 데뷔 후 3번의 경주에서 꾸준한 경주력 상승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원동력의 연속 상승의 원동력이 됐던 부분은 선행력의 향상을 가져왔다는 부분이야. 그러니까 데뷔 후 3번의 경주에서 꾸준하게 선행력의 향상을 보여주면서 나름 안정적이고 우수한 추임력을 베이스로 갖고 있는 말이니까 상당히 세다라고 마방에서도 인식을 할 수 있고, 마필 자체가 좋다라고 인정을 할 수 있는 마필이에요. 그래서 9번이 스카일러지유라는 마필은 상대적인 배팅의 뭐다? 충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말이에요. 이건 충마다. 인정을 하고 갑니다. 자, 문제는 여기서 저는 4번 오아시스 러비하고 지금 현재 8번 환희뱅크가 팔리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여기서 4번, 8번과 나머지 안 팔리는 마필들과 실제로 능력차가 아주 미세하다는 것이 이번 경주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인기마와 비인기마 간의 능력차가 아주 미세한데, 문제는 4번 오아시스 러비와 8번 한이뱅크라는 말은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연속 상승된 전력을 보여줬던 마필이라 조정 하강의 가능성이 상당히 상대적으로 높아 보이고, 나머지 비인기만은 얘랑 거의 유사한 능력을 갖고 있지만 근강윤시 능력 발휘를 못했던 마필이에요. 뭐 때문에? 기복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시 이쪽에 있는 마필들이 직전 경시 나름 선전을 했던 4번과 8번 같이 걸음의 변화를 보여주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4번과 8번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견해를 갖고 있고, 나머지 이 후차권에서는 배당권 전력의 선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데 포인트를 맞추고 한번 그쪽으로 한번 삼복승으로 한번 공략을 해보고 싶은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인정하는 마피는 9번 스카일러주는 배팅의 축으로 인정을 하고, 나머지 인기마대에서는 회의적인 견해를 갖고 후착에서의 대반란이 예측되는 부산 2경주다, 이렇게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주개차 3경주로 넘어갑니다. 혼전입니다. 그리고 출전마 모두가 기복마 편성이에요. 그러니까 완성도가 다 2%가 부족해.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누가 입상을 해도 할 말이 없고, 왔다리 갔다리 기복이 엄청 심하다는 것이 이번 경주의 출전마들의 특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팔리는 말이 9번 봄나래와하고 1번 신발진이 팔리는데, 저는 둘 다 인정을 해요. 인정을 하는데 9번 봄나래라는 마피는 직전 대비 4.5kg가 늘어나 가지고 상대적인 가부중을 달고 있다는 점에서 약간은 좀 불안하다고 볼 수가 있고, 1번 신발진도 기복이 너무 심해요. 이러다 보니까 9번 1번이라는 말을 인정을 하고 들어가지만 얘네들을 대가리로 놓고 때릴 이유가 없다라는 얘기야. 어차피 기복마고 어차피 똥편성에 나온 말이기 때문에 연투 능력이 희박하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9번 1번을 대가리로 놓고 때릴 이유가 없다라는 거야. 말이라는 건 왜 똥말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연투 능력이 없으니까 똥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고. 그 연투 능력이 없다라는 얘기는 선행력의 기복 때문에 능력마가 아니라서 당연히 연투 능력이 없고 기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9번 1번은 기복형 인기마이기 때문에 굳이 지난번에 선전을 했던 마필들을 대가리로 놓고 때릴 이유가 전혀 없다. 이거는 왜 이런 식으로 경마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 경마라는 건 확률과 환수로 이어지는 게 경마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적중이 중요한 게 아니라 환수가 중요한 거고, 확률에 입각한 분석이 필요한 것이 경마이기 때문에 굳이 부러질 수 있는 확률을 갖고 있는 인기마를 대가리로 놓고 때릴 이유가 전혀 없다는 얘기죠. 그건 환수가 맞춰주지 않기 때문에라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말이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능력이 기복을 보여주는데 그 말을 대가리로 놓고 때릴 이유가 없잖아. 그러니까 9번 1번은 인정은 하지만 바닥에 깔고 가는 마필이다. 자, 그래서 강타쌤은 이번 경주시 이 의도적이라는 표현을 써보고 싶습니다. 의도적으로 환수를 지향하면서 축마 자체를 배당마를 축마로 놓고 여기에 바닥에는 9번 1번 인기마와 또 다른 실질적인 능력마 3마리를 가져가서 삼복 3방으로 의도적으로 배당 공략을 해보고 싶은 경주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맨날 배당을 노리는 건 아니죠. 그야말로 안정적인 선이라고 얘기하는 경주도 많죠. 자, 이 경주도 인기마가 존재합니다. 6번 피스톨 캣이라는 마필과 10번 닥터 에이스입니다. 저는 이건 안 봐요.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모두 선행으로 10번 닥터 에이스라는 말은 선전을 했거든요. 선전을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어. 뭐냐면 10번 같은 말은 선전을 하면서 지난번 경주 때 선행을 가서 급상승을 하며 사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번에 선행 갈 수 있느냐? 못 가. 그러면 선입으로 타야 되는데 직전 경주 시에 선행력을 끌어냈지만
그러는 가운데서도 추임력의 상승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얘기야.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경주 때 선행력의 변화를 보여줬지만 아직까지 파워감이 부족한 모습을 역력하게 보여주고 있어. 그러니까 선행 아니면 답이 없다라고 하는 것 수밖에 없어. 왜? 지난번에 능력 신장을 보여주고 선행력이 향상으로 능력 신장을 보여줬는데 이번에 선행을 못 가니까 더 이상 선행력을 끌어낼 게 없는 거야. 그러면 선행력이 하강하는 가운데서 추임력을 끌어내야 되는데 추임력은 정체되어 있는 모습이거든. 그러니까 얘는 안 보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얘 때려주게도 안 보고 싶은 말이고, 그 다음에 6번 이 피스톨 캣이라는 말은 이 말은 대가리로 인정을 합니다. 왜? 데뷔 후 두 번의 경주에서 우수한 선행력을 베이스로 하면서 아직까지 지구력의 부족함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번 편성에서는 저는 단독 선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마필이라서 6번 피스톨 캣은 충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의 핵심은 뭐냐? 6번은 무조건 충마를 인정을 하고 10번은 잘라라는 거예요. 나는 안 보고 싶다. 그러면 나머지 두 마리를 더 가져가는데 요 마필이 누구냐? 요걸 물어보는 경주고 이번 경주의 인기마인 10번은 나는 잘라라는 것을 가감하게 자르고 들어가면서 6번을 대가리로 놓고 약간의 이변의 가능성을 놓고 해보고 싶은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주교차 4경주입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시에 5번 은하왕자, 그 다음에 1번 강원천하, 여기에 한 마리가 들어가는 경주예요. 저는 이게 이번 경주의 3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경주예요. 그리고 대가리는 5번과 요 놈으로 때리고 1번은 받치기 정도로만 고려를 할 수 있다. 왜? 1번은 취입 위주의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유형의 마필들은 앞에 나가질 못하니까 대가리를 올 수가 없어. 그러면 이런 애들이 대가리를 올라고 그러면 앞이 다 서야 되거든. 그러니까 1번이라는 말은 능력상으로는 입상이 가능한 전력이지만 대가리급 능력을 갖고 있냐고 물어봤을 때는 없다. 그러니까 얘는 삼복이 자기 능력의 베스트다. 그러면 삼복은 할 수 있냐? 할 수 있지. 왜? 능력은 대가리감의 능력이니까. 그러니까 1번 같은 경우는 받치기 정도로만 고려를 할 수 있는 말이지 대가리로 놓고 때릴 말은 아니다라는 것이 이번 경주의 1차적인 숙제이고, 그 다음에 5번 은하왕자라는 마필은 지난번 경주 때 능력 신작을 보여줬는데 5번 같은 경우도 아쉽게 3착을 차지했지만 사실상 선행력을 끌어내지 못했던 마필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선행력의 향상을 보여줄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마필이기 때문에 1번보다는 그래도 5번 은하왕자가 포지션이라는 측면을 놓고 봤을 때는 조금 더 나은 능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확률적으로 높다라는 얘기야. 그럼 여기에 요 마필까지 해서 딱 3마리만 갖고 해서 한번 공략을 해보고 싶은 제주교차 4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부산교차 4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 경기는 마계부 승부처입니다. 저는 요즘 싱어게임 4라든지 우리들이 애들이 나와서 노래하는 우리들의 발라드 같은 그런 예능 프로그램을 노래하는 것만 봐요. 다른 예능 프로그램은 잘 안 봐. 그걸 왜 보느냐 하면 얘가 얼마만큼 창의성을 갖고 있고 얼마만큼 도전을 하는 의식을 갖고서 변화를 추구하느냐 이런 걸 보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내가 나이를 먹은 사람 입장이지만 나도 모르게 도전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막 에너지가 끌어오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러 그런 건 찾아서 봐요, 제가. 왜? 바깥에서 내가 어떤 시너지를 받을 게 없잖아. 사람들을 자주 만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프로로 간접 체험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굉장히 좋아하고 창의성 있는 애들이 나와서 음악도 좀 다르게 부르고 막 이러는 거를 굉장히 멋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부럽기도 하고 난 못하는 거니까. 자, 이번 경기는 3번 프라잉 챔피언이 강력하게 팔리는 경주입니다.
뭐 얘가 축이라고 해서 전혀 이상할 게 없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봤어. 그래 3번은 온다. 어떻게든 오겠지. 하지만 이번 경주에서 우리들에게 얘기하려고 하는 게 3번 이 프라임 챔피언이 주인공이냐 이 경주에. 이 경주의 주인공이 3번 프라임 챔피언이냐 이렇게 놓고 생각을 해봤을 때는 얘는 조연 같아. 능력은 대가리지만 아니 연기를 아무리 잘해도 걔가 맨날 주연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조연 같은 주연이 있고 주연 같은 조연이 있잖아요. 요즘 프로 뭐 이렇게 뭐 넷플릭스 같은 거 보면은 저는 엊그제 그 김 부장의 이야기라는 거 보고 참 누가 썼는지 몰라도 참 잘 썼다. 우리는 인생을 참 잘 그려놓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도 3번 프라임 챔피언이 주인공이냐 아니냐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네가 주인공이냐 아니면 조연이냐.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 얘가 주인공이면 터질 일이 없지. 하지만 얘가 조연이었을 때는 얘도 빠질 수도 있고 얘가 조연이라면 터지는 경주구나. 그러면 그게 가장 내가 이 승부처럼 선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키포인트로 잡은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3위 네가 주인공이냐 아니냐. 난 아니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이번 마계부 승부처는 충마 자체를 지난번에도 느렸다 물을 먹은 놈이 있는데 그 놈을 한 번 더 가져갑니다. 강력한 배당마를 대가리로 놓고 3번은 단통으로 때리고 들어가고 나머지 두 마피를 더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나는 오히려 이렇게 때리고 니까 3이 빠졌으면 좋겠어. 이렇게 들어왔으면 좋겠어. 그러면 999까지도 연결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3번을 어떻게 보느냐. 네가 주인공이냐 이 경주에 아니면 조연이냐. 그 맥락으로 저는 이걸 해석을 하고 들어가는 승부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주교차 5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5번 영웅본색이 나옵니다. 강력하게 팔리죠. 단통으로만 공략을 합니다. 요 경주는 유튜브 승부처예요. 유튜브 승부처인데 저는 999까지도 기대를 하고 들어가는 승부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자, 일단 단통은 5번 영웅본색을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능력상으로만 보면은 5번이 대가리지만 직전 대비 5.5kg라는 부중이 늘어났어요. 늘어났고 5번이라는 말이 사실상 취입형 마필이거든. 그게 똥말 속의 진주라는 얘기야. 쉽게 얘기하면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연속 상승된 전력을 보여주면서 지난번에 우승을 차지했지만 이 전체적으로 제주교차 5경주의 특성은 뭐냐면 상똥말 경주라는 얘기예요. 그 5번도 똥말이네. 맞습니다. 선행력이 뭐 18초 2 뭐 이렇게 뛰는 말이니까 상똥말이에요. 그런데 지난번 경주 때 선행력의 향상과 더불어 안정된 추임력을 보여주면서 우승을 차지했지만 그 능력을 또 보여줄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 저는 못 보여줄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5번이라는 말이 거기에 또 플러스 알파로 직전 대비 부중이 5.5kg까지 늘어났어. 야, 그러면 부러지겠네. 똥말인데 부중까지 상대적으로 5.5가 늘어났으면 이번엔 그냥 깨빡치겠네. 그래서 이놈이 단통이 된 거예요. 그러면 지난번 경주에 5번 영웅본색이 급상승을 하면서 우승을 차지했으면 나머지 마필들 5번을 제외한 1번부터 10번까지 나머지 마필들도 5번 같이 뛰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 바로 이런 편성의 특징은 상똥말 경주는 절대적으로 연투가 불가능하다. 여기에 포인트를 잡고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누구든 입상을 할 수 있는데 그 입상을 하는 요건은 뭐냐? 이번 경주 시에 그동안의 경주 과거는 묻지 마. 왜? 어차피 똥말이기 때문에 과거는 묻지 마. 누가 이번 경주 시에 산삼을 먹고 무진장 잘 뛸 수 있느냐? 이거를 물어보는 경주예요. 이게 상똥말 경주니까 그러면 변화라는 측면을 놓고 기준을 삼아야 되는 거야.
누가 이번 파스에서 변화된 걸음을 보여줄 수 있느냐? 그 말을 찾아서 충마도 보병 배당말을 대가리로 놓고 단통은 5번 영웅본색을 가져가고 여기에 또 다른 이두도 모두 배당말을 가져가니까 5번과 매치가 되면 999가 힘들지만 5도 빠질 수가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요 조합으로 가면 999까지도 가능한 그런 유튜브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부산지 5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판타스틱 볼드. 그야말로 상대적인 충마입니다. 무조건 죽이냐? No. 안 되냐? 아우, no. 됩니다. 입상이 가능합니다. 그나마도 제일 세다. 왜? 얘도 데뷔 후 3번의 경주에서 연속 상승된 전력을 보여줘서 사실상은 조정 하강이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는데 제가 항상 얘기했죠. 3번의 경주에서 선취입력이 모두 이렇게 동반 상승을 했어. 그런데 여기에 베이스 자체가 취입이면 불안할 수가 있는데 얘는 선행력의 양상으로 걸음의 변화를 깨했던 말이기 때문에 지금의 행보는 완벽하게 안정적이고 우수한 경주력의 상승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이라 12번 판타스틱 볼드는 배팅의 충마로 인정을 해보고 싶다. 얘는 충마 인정. 저도 인정. 그런데 후착에서는 대반란이 예측이 된다. 1번 신천 브리덤 안 봐. 그나마도 6번 홀리데이 키는 가져갑니다. 요거는 가져가. 6번 홀리데이 키는 보병권 전력이지만 저는 보고 싶다. 왜? 계속적으로 하강을 하지만 이 하강의 원인이 뭐냐면 선행력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선행력이 괜찮았던 말인데 계속 선행력이 하강을 하면서 전체적인 경주력이 하강을 보여주고 있는 말이거든. 그러니까 이런 유형의 마필들은 사실상 선행력만 끌어내면 전체적인 경주력의 급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저는 6번 홀리데이 킨이라는 말은 배팅권에 그래도 안착을 시켜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인기권 마필들을 가감하게 자르고 보병권 전력으로 후착으로 인정을 하면서 삼복 세방으로 공략을 해보고 싶은 경주. 자, 다음은 제주교차 6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상똥말들의 축제, 이것도 상똥말들의 축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룡로고를 인정을 하지만 얘가 왜 맨날 인기마잖아요. 맨날 인기만데 왜 맨날 3착하고 맨날 잘 뛰어봐야 2착하고 아니면 퐁당해버리고 왜 이럴까? 그 사이즈로 보면 6번 도룡로를 이길 놈이 없어. 근데 맨날 빠져. 돈 먹는 하마네. 그거 왜 그럴까요? 얜 똥말이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똥말 편성의 진주이긴 하지만 얘도 흐름을 탄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연투 능력이 1도 없잖아, 보면은. 이게 똥말이라고. 그러니까 6번 도룡로라는 마필은 똥말 편성에 나오니까 사이즈 측면에서 우위를 보여주니까 빼기가 힘들어. 씨, 이번에도 인기만 해? 이러면서 못 빼.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얘가 빠져도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경주 무진장 어려운 경주라고. 그러니까 6을 왜 6을 가져가? 근간 2번의 경주에서 사이즈가 센 놈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계속 입상을 못했으니까 이번에는 오겠지. 선행도 갈 수 있고 선입 최적 전개가 보장되어 있으니까 전개도 맞춰주니까 이번엔 6번 도룡로는 오겠지. 그러다 보니까 얘가 상대적인 충마로 인정을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세서 팔리는 게 아니라 편성상 이번 경주에는 득세가 어느 정도 예측이 되니까 팔린다고 생각을 해줘야 돼. 얘도 상똥말에 그냥 사이즈 측면에서 우위를 보여줄 뿐이지 얘도 똥말이라는 얘기야. 그런데 여기서 이제 후착에서는 7번 명성말리가 팔리는데 오메 얘는 똥말인데 4연속 입상에 성공하네. 요번에는 어째 국립매주로 직행할 것 같은 느낌이 샥 나네. 그러니까 난 이런 말들 안 봐. 아니 그렇게 잘 뛰는데 왜 너가 여기 4연속 입상까지 하면서 그렇게 잘 뛰는데 너 왜 아직까지 승군도 못하고 그 길길이 뛰고 있냐? 나는 이런 말들 안 봐. 나 그래서 7번은 제껴버리고 요번 경주에 득세의 가능성이 높은 마필은
나머지 2두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보병 내지는 배당권 전력을 가져간다. 즉 6번은 상대적인 충마로 인정을 하고 7번은 나는 안 보는 말이고 나머지 2두에 대해서도 요거는 한 마리는 완벽한 배당마, 한 마리는 보병 배당마 해서 이렇게 세 마리만 갖고 가서 공략을 해보고 싶은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부산지 6경주로 넘어갑니다. 은근히 덥네요. 저만 더운 건가요? 자, 이번 경기는 5번 20년 지기와 안쪽에 있는 2번 그레이트 톱, 요거를 저는 기준이자 중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5번은 선행을 갈 수 있는 말이죠. 승급전이라 하더라도 선행을 갈 수 있는 말이고 추임력도 어느 정도 상당히 우수한 능력을 갖고 있으니까 5번은 충만하고 인정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인정을 하고 싶고 2번 그레이트 톱이라는 마필은 사실상 지난번 경주 때 경주력의 급상승을 끌어냈어야 되는데 공백을 갖고 출전을 했어요. 그러면서 아직까지 공백에 따른 베스트의 컨디션을 보여주면서 아쉬움을 줬지만 정상적으로 주기로 들어온 만큼 이번에는 선취인 연보도 동반 상승의 가능성이 높은 2번 그레이트 톱도 저는 단통으로 때리고 싶다. 그래서 5번, 2번은 뭐 대끼리로 팔리더라도 저는 기준으로 인정을 하고 나머지 한 마필이 누구냐 이걸 물어보는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다음은 제주교차 7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이번 경주는 재테크 승부처. 자, 999 노리고 갑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부산경마에서 116.2배인가 4배를 마치고 3복으로 그 선제 경주를 제가 마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경주가 3쌍이 1728.8배인가 나왔어요. 그러면 저는 2번을 대가리 놓고 5번, 4번, 9번을 때린 거니까 254가 들어왔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3쌍으로 사는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야. 많이는 안 샀겠지 당연히. 왜? 3복이 116.4배나 나왔는데 3쌍을 사봐야 얼마나 샀겠어. 뭐 1,000원이나 사던가 뭐 낫장발이 동전 뭐 이런 식으로 샀겠지. 그러니까 1728.8배나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못 샀을 거고. 그래도 116.4배를 세 방향에서 맞춰드렸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추구하는 경마는 바로 이런 경마예요. 한 경주로 누가 보더라도 너 이겼네. 야 잘했네. 그리고 돈이 좀 남았겠네. 주머니 속에 좀 누가 보더라도 이건 주머니에 좀 한구라 했겠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경마를 하는 거야. 그래야 재테크가 되든 뭐가 되든 뭐 그거 족발 하나 먹고 끝나고 나서 족발 하나 소주에 족발 하나 먹으려고 경마하는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뭔가 인상적인 그런 적중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경마를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그것도 최소 구멍수로. 그러니까 그게 쉽지는 않죠. 하지만 그거를 꾸준하게 하게 한 주에 그런 경주 3개만 맞추면 2개만 맞춰도 지지는 않고 이기고 3개만 맞추면 대승을 하고 1개만 맞춰도 지지는 않는다. 제 철학은 그거예요. 그래서 그 외에 적중도 있겠지. 그렇지만 그게 메인으로 적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적중이. 그래야만 경마에서 뭔가 재테크를 하든 뭐를 하든 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자, 이번 7경주는 충마도 배당마요. 그 다음에 후착에서도 단통을 9번 가온전설을 때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2두도 모두가 배당입니다. 얘가 보병이잖아.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2초 있으니까 999가 안 나오는 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3복 3방으로 999로 때려보겠다는 얘기야. 그중에 인기 많은 9번 가온전설만 배팅권에 안착을 시키겠다. 이런 전략으로 해서 재테크 승부처로 해서 강력하게 한번 승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부산지 7경주입니다.
자, 이거는 극도의 혼전처럼 보이지만 저는 사실상 이번 경주에서 3번 은하수와 9번은 인정을 합니다. 3번 은하수. 데뷔전에서 선추인 여모도 겸비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5착을 차지하긴 했지만 나름 그래도 안정적인 전력입니다. 마체도 단단하고 선추인력을 모두 겸비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선전을 했던 말이라 이전째를 맞이해서는 직전 이상의 능력을 기대해 볼 수 있으니까 당연히 3번 은하수는 이번 경시에 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은 9번 한울신화입니다. 전형적인 기복마예요. 그런데 얘 역시도 기본적으로 선행력이 양호하고 취임력도 양호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문제는 상대적으로 높은 58이라는 가부중이 문제예요. 능력에 대해서는 대가리급 능력을 갖고 있지만 상대적인 가부중을 갖고 있는데 이 가부중을 극복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을 지금 물어보는 마필이거든요. 자, 그래서 저는 3번, 9번은 인정을 하고 간다. 자, 그리고 여기에 한 마리도 과연 누구일 거냐? 자, 항상 여러분들 생각을 했을 때 혼전 속에 대끼리가 들어와, 요즘 경만. 그리고 이 경주는 무조건 대끼리라고 생각하는 경주는 대가리가 빠지면서 999가 터져요. 요즘 경마의 특징이 그거야. 이거는 무조건 터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동전 경마를 하는 사람이 인기만 빼고 바닥으로 하면 그 인기만 3마리가 꾸역꾸역 들어온다고. 그것도 높은 대끼리로. 그게 요즘 경마의 특징이야. 그런데 요 7경주가 저는 혼전 속의 대끼리라고 생각을 하는 경주예요. 그래서 은근히 싱겁게 끝날 가능성도 있다. 자, 다음은 제주교차 8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일단 5번 캐논하고는 선행을 갈 수 있는 말필이니까 기본 막건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편성에서도 저는 기본이라고 생각을 해요. 5번 캐논하고는 나쁘지가 않다. 어찌됐든 선행을 갈 거 아니냐. 물론 안쪽에 3번이 있기는 하더라도 저는 선행은 5번 캐논하고가 간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5번은 기본적으로 가져가야 된다. 자, 그런데 여기서 2번 새벽울림 같은 말은 나는 안 봐. 나는 안 보는 말이야. 안 보는 말이고 여기서 굉장히 좋게 보는 말이 하나가 있는데 누구냐면 6번 드림히트라는 말이에요. 저는 6번과 5번은 사실상 이 편성에선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6번을 넌 왜 이렇게 좋게 보니? 얘는 사실상 취임력 측면에서 출전마 중에 가장 우수한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승급전에서도 바로 입상에 성공을 했어. 그 입상에 성공을 했던 원동력이 뭐냐면 금강경시 선행력과 취임력이 같이 성장을 하는데 베이스 자체는 취임력인데 선행력의 향상도 취임력의 우수한 모습만큼이나 계속적으로 향상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그러니까 선취임력이 모두 동반 상승을 하니까 얘는 거의 요즘 같은 추세에는 무적이라고는 봐요. 그러니까 삼쌍의 대가리가 누구냐? 그럼 난 6번 놓고 때릴 거야. 그러니까 그 정도로 굉장히 좋게 보는 말이야. 능력으로만 놓고 능력 분석으로 보면 10점 만점에 10점입니다. 이 편성에서는 저는 무조건 대가리라고 생각을 하는 마필. 아주 강력하게 때려보고 싶은 마필로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다음은 부산제 8경주로 넘어갑니다. 요 경주는 경주 외적인 요소가 좌우할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장난질 할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경주 하지 말라고. 왜? 이게 지금 보세요. 이게 딱 보면은 2번하고 그 여기에 딱 보면은 2번하고 11번하고 그다음 뭐야 씨. 뭐 이런 말들이 2하고 11이 인기만 높아지잖아. 이게 연대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연대라고 말이야. 하나 빼기를 해야 된다고. 얘가 빠질 거야, 얘가 빠질 거야. 그러니까 둘 다 마귀 같은 놈들이니까 이게 얘가 능력이 있고 얘가 선행을 가면 도울 수 있는 말인데 얘가 안 가고 얘를 보낼 수도 있다는 얘기야. 왜? 둘 다 그런 능력을 갖고 있어. 그러니까 이런 경주는
장난질을 할 소지가 너무나 다분하니까 굳이 이런 경주에 들어가서 송장이 될 이유가 없다라는 얘기야. 물론 너는 누굴 보냐? 당연히 2번을 보죠. 정석이라면 얘가 선행 가서 일수라는 게 이 맞는 경주지. 근데 그렇게 들어오냐 이거지. 나는 11을 약하게 봐요. 근데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고 얘가 빠질 수도 있는 거야. 11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장난을 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한 경주니까 이런 경주에 끼어 들어가면 그냥 송장되는 거야. 그러면 안전빵으로 가져갈 수 있는 놈은 8번 프라잉 독한인데 누구 하나 믿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런 경주는 안 하는 게 상책이다. 그럼 너가 인정하는 말은 뭐냐? 28이다.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가면은 뭐 해고 나서 기껏 한다는 소리가 만약에 10일이 들어오면 야 이 새끼야 너 없다는 소리 좀 하지 마 이 새끼야 뭐 살 수 있는 걸 못 샀잖아 뭐 이러면서 그냥 아유 안 봐도 비디오다. 안 봐도 비디오야. 자 부산제 구경주 빅토리 승부처입니다. 요즘은 옛날에 제 팬이었던 사람들도 예상가를 하는 분들이 꽤 많은가 봐. 내가 조금 뭐 이상한 소리 하면은 막 뭐라 그래. 왜 남 얘기를 하냐는 둥. 그리고 왜 그런 사람을 비방을 하냐는 둥. 막 그런 얘기를 막 하대 나한테.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나는 그럼 내가 그렇게 했다 쳐. 그러면 너는 뭔데 씨야 나한테 와서 그러는 거야. 너나 나나 뭐가 다른데. 아니 내가 내 유튜브에서 내가 남 얘기를 하던 뭔 얘기를 하던 내 자유 아니요? 그럼 너도 어차피 나에 대해서 네 감정을 얘기하는 건데 내가 내 감정을 얘기하는 거나 네가 나를 싫어하는 감정을 토로하는 거나 뭐가 다른데. 그럼 결론은 뭐야? 안 보면 되는 건데 또 꾸역꾸역 와서 보잖아. 보는데 지가 이래라 저래라 얘기를 해. 그 월권 아니에요? 선 넘는 거 아니야? 난 그렇게 생각해. 여러분들을 내가 팬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하고 나하고 같이 동업자 정신으로 일하는 사람이지 여러분들한테 내가 손 벌리는 사람이 아니라고. 착각을 하지 마. 내가 필요하면 당신들이 이기기 위해서 나한테 문자를 신청하는 거지 내가 구걸하는 게 아니라고. 내가 도움이 되면 나 때문에 돈을 땄으면 문자 한번 신청해 주는 거지 내가 여러분들 뭐라 구걸하는 게 아니라고. 착각을 하지 말라고. 그런 식으로 요즘 일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어디를 가도 마찬가지지. 그런 사고는 옛날 그런 구글 정신의 사고로는 아무것도 못해. 자, 이 편성에서 5번 그레이트 보이와 11번 네버 기브업이 인기맘입니다. 이거 어떻게 할 건데? 5.5가 늘어났어. 능력으로는 그레이트 보이가 사이즈상으로는 대가리야. 뭐 얘는 대가리가 아니라 치고 얘는 대가리가 맞지. 이거 늘 거야 뺄 거야. 그러니까 고민이 되지. 그러니까 이게 이 경주의 키포인트는 뭐냐? 얘가 주인공이냐? 얘가 조연이냐? 이걸 물어보는 거야. 이거를 정리하고 그 다음에 너 승부해. 이게 정리가 되면 이거 정리를 못하고 얘를 넣는 것도 아니고 빼는 것도 아니고 어설프게 하는 건 이미 틀려 있어. 넣으려면 넣고 빼려면 빼야지. 얘를 거기다 발만 담그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소설 쓰는 거야. 그때부터 지랄하고 자빠졌네. 씨. 돈도 안 되는 경주 뭘 승부를 하냐 새끼야. 그러니까 너는 뭔데? 난 뺐어. 그러니까 승부가 되는 거 아니에요? 5를 놓고 무슨 승부를 해? 불안한 인기말을 배팅권 안에다 집어넣고 무슨 승부를 해?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럼 얘가 능력으로 인정을 할 수 있는 대가리예요. 5.5가 장난이냐고. 지금 5.5가 이게 장난이냐고. 그러니까 안 본다는 얘기야. 그러면 5번을 이길 수 있는 놈이 있냐? 난 3두가 있다고 생각해. 그러면 여기에서 5라는 말이 지금 이편성으로 넘어와 있거든.
그런데 여기에다 5.5를 줬어. 5.5를 줬다는 얘기는 뭐냐면 다른 말들은 상똥말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5도 상똥말인데 똥말 중에 진주라는 얘기야. 지금 핸디키퍼가 보기에는 1번부터 11번까지 다 똥말인데 그 중에 똥말 속에 진주가 5번 그레이트 보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얘한테 5.5kg를 준 거야. 그럼 왜 똥말이냐? 얘가 능력만데 이렇게 생각하지만 얘는 단 한 번도 선행력을 13초 9 이내에 띄워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얘는 능력마 계열로 가려고 하지만 능력마는 아니야. 그냥 기복형 인기마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기 때문에 나는 5번은 그런 이유로 잡아 뺐어. 그래서 나머지 말들 위주로 가져가는데 그 중에서 한 마리는 6번 인디고스트가 승급전이긴 하더라도 현재 갖고 있는 사이즈상으로는 대가리급의 능력을 갖고 있어서 얘는 가져가 보고 싶다. 왜? 5번하고 비슷한 사이즈인데 얘는 5.5라는 부담, 중량에 대한 부담이 있는 거고 얘는 센데 마이너스 4를 줬어. 승급만하고 해서. 그러니까 나는 이번에는 6이 이긴다는 얘기야. 그래서 6을 가져간다. 그래서 딱 3마리만 갖고서 전승식 적중을 기대하는 빅토리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 얘기를 했을 땐 저도 생각을 하고 비방을 이 나이에 누가 누굴 비방을 해요. 나이가 60을 먹었는데 무슨 누굴 내가 뭘 남을 비방해서 무슨 돈을 벌겠다고 비방을 하겠어. 있는 얘기를 하는 얘기지. 그럼 당연히 그 얘기를 갖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나이가 몇 살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살아? 남을 비방을 해? 나이 60 먹어가지고 남 비방해? 그러니까 항상 자기 위주로 생각을 먼저 해보라고. 그러고서 글을 쓰든지 말든지 하란 말이야. 난 그런 게 안타까워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내일 모든 분들이 대성을 하시기 바라겠고 모든 분들이 건성을 하시기 바라면서 자, 오늘 방송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충성! 자, 내일 모두 화이팅 하세요. 경마는 과학이다. 최첨단 경마 분석 기법 그 총착력은 강타의 데이터 경마입니다. 경마는 과학이다. 최첨단